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벨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4일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여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위로가 됐다. 너무나 뭉클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라는 이런 반응이고, 반면에 또 다른 반대 진영에서는 아주 온갖 악담과 잔인한 논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민생당, 범여권 세력이죠. 자, 여기서는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옥중 정치 하지 말아라. 총선 앞두고 선거 개입하는 것이냐? 아직도 반성이 모자르다 등등 정말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굉장히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으로 느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존재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여전히 두렵고 뭔가 위협으로 다가가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3년이 넘는 아주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메시지를 던진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아주 극도로 드러난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여권 진영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더욱 큰 것 같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글쎄요, 왠지 모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쭉 읽다가 어떤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이런 대목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만큼 이 서신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도민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 중에 있는 이 국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었죠. 또 무능하면서도 좌파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울분과 분노 또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에 맞서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던 이 우파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해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해하는 이런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할 말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고민과 갈등 또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국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송구함, 감사함, 이런 진정성 있는 바탕 위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파 진영에 호소를 했죠. 하나로 뭉쳐달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지금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의 호소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죠. 글쎄요, 저는 정치인의 말이나 글이 힘을 가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지는 진정성 그리고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거기에 부합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잠깐 길지 않은 글이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쎄요, 다시 읽어도 참 울컥해지는 대목이 한 두세 군데 있었는데요. 먼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이 대구 경북 지역.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높이 평가했던 부분은 이 메시지 어디에도 남을 원망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남 탓하는 이런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탄핵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섰던 글쎄요, 유승민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그리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 기사에 올라온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펜앤마이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 대통령입니다. 힘드실 텐데도 본인의 힘든 것은 한마디 언급 없이 나라만 걱정하심이 느껴져서 감동하여 눈물이 납니다. 보수우파 여러분, 대통령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분열하지 마시고 똘똘 뭉칩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서신이 아주 힘이 됩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위하여 뭉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수많은 댓글에서 눈물이 납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지금 댓글이 13,000개가 달렸습니다. 지금 올라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13,000개의 댓글이 달린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이죠. 순 공감순 1위부터 한번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잘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은 나라 망치러 대통하는 역적이다. 문재인 정권을 겪고 나니 얼마나 능력 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수파들에게 경고한다. 탄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제발 하나로 뭉쳐라. 오죽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실정을 하는데도 지지도가 그대로겠냐. 더 이상 통합당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의 1등 공신이라는 비아냥은 듣지 말아라. 또 이런 댓글도 눈에 띕니다. 내가 박근혜 탄핵 당시 욕 정말 많이 하고 문재인 뽑았다. 그때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손들에게 미안해진다. 이번 기회에 뼈저리도록 느낀다. 경제와 안보, 애국은 보수다. 사람이 참 간사하네요. 탄핵해야 된다고 광화문 광장에도 나갔었고 문재인에게 한 표 찍었지만 문재인과 함께한 3년이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였네요. 쫓아내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보시면 지금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박근혜 시절이 훨씬 좋았다라는 식의 이런 댓글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출연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범여권 진영 정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대목에서 코웃음을 쳤는데
아니,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의 현 청와대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울산 지방선거에 실질적으로 선거 개입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가요? 네, 민주당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할 일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숙하며 법과 국민이 심판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아니, 지금 죄값 치르고 있죠. 그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침묵을 아주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민주당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자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메시지 어디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중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 3월에 구속 수감된 이후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정의당도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결국 탄핵 이전으로 정치 시계를 돌리겠다는 퇴행적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감옥에 왜 가 있는지 모르고 옥중에서 한심한 정치나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위기를 기회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더 기가 차네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염려와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파렴치한 옥중 정치 선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참 이런 논평들이 기가 차죠. 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이렇게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이 발끈할 정도로 두려운 대상인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